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 어린 시절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헤르메스라는 상징을 가져왔던 것 같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신들이 각자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얼굴에 나오는 비너스 같은 경우도 아름다움의 여신이죠. 그런 것처럼 헤르메스도 자신의 역할이 있는데요. 전령의 신이에요. 헤르메스는 그 최고 신인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거의 100% 잘 전달을 하는 그런 유능한 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이제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모자를 차용해서 이제 상징으로 썼어요. 지금의 이제 정보 전달 체계는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징을 결합해서 저만의 헤르메스를 탄생을 시켰고요. 과거의 헤르메스가 그 주어진 정보를 정말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캐릭터였다면 제가 이제 다시 재탄생시킨 캐릭터는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심하고 이제 재탐색하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을 택배 배달원의 모습으로 형상화를 시킨 거죠. 사실 이 작품을 처음 구상했던 게 2015년이었어요. 미군으로부터 이제 탄저균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화학 무기가 단순한 그 택배박스 안에 배달이 된 거예요. 한국으로. 이게 국가 간의 권력 관계를 좀 의미하기도 하면서도 국가 안전 통제 시스템이 좀 미흡한 구멍들이 많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었고 2014년에 뭐 세월호 사건 그리고 뭐 이제 2016년에 그 유명한 메르스 사건들 등등등등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안 쓰는가 보다. 네, 그런 믿을 만한 거는 인터넷 검색밖에 없구나 라는 저만의 결론을 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검색하게 된 정보들을 보자면은 이것들도 굉장히 신빙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밈, 짤방, 뭐 소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뭐 음모론들, 이제 불신들 등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목도를 하면서 이제 이 헤르메스 상자 게임 기획을 다듬어 갔습니다. 관람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이 많은 이유는 이제 일단 저는 완결된 작가의 세계를 보여주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서 이제 관객들이 참여하는 거를 지켜보는 거를 더 좋아해요. 관객들이 참여에 의해서 이 게임이라는 시뮬레이션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른 결과들을 얻는지가 저한테는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의 미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뮬레이션 미학은 단일한 스토리 구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성향에 따라서 갈린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선택이 다양한 사건들을 발생시키고 결말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역할은 그 시스템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관객들이 그 안에 캐릭터로서 던져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나도 좋아 라는 작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아요 버튼에 대한 작품입니다. 이제 관객이 버추얼 유튜버에게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면은 유튜버가 그에 상응하는 이제 사랑의 모션을 취해줍니다. 우리는 좋아요 누르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의사표현을 확실히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SNS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내가 좋아요를 누를수록 내가 보기 싫은 것들을 배제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호하는 것들만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차단을 시키는 거죠.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만 보여줄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때쯤 철학자 한경철 선생님의 타자의 추방이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여기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오늘날 타자의 부정성은 같은 것의 긍정성에 물려나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하게 됐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안전한 취향들이 순환되는 감옥으로 SNS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좋아요는 SNS에서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게임과 같은 중독성, 게임의 보상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이 작품의 또 다른 레이어는 젠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사랑을 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SNS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보여지는 면모에 치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아바타라는 포스트 휴먼을 통해서 이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잉된 행동의 이면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여성의 신체를 우리가 이제 인터넷 상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 끝에 한번 실험을 해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측할 수 없는 관객들의 참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창발적인 이야기로 탄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지켜보는 거를 저는 즐기는 것 같아요. 관찰자로서요.